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설 때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다리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박재식 어르신 74세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고 싶지만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유순옥 할머니 70세는 딸 집에 가는 것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문 앞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질까 봐서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셨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비타민 3가지만으로 몇 주 만에 다시 튼튼한 다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약도 운동센터도 아닙니다. 단지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탱해주고 가볍게 걷게 해주며 노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김건강 박사입니다. 현재 75세인 저 역시 한때는 아침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고생했던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이 글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봐주세요. 참고로 중간에 어려운 의학 용어나 딱딱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리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이 넘어도 여전히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 초반인데도 의자에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몸 속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근육이 해마다 1에서 3%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점점 약해지고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박재식 어르신 74세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걸으셨던 분인데 불과 1년 만에 아내와 시장에 같이 가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몇백 미터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파 벤치를 찾아 앉아야 했습니다. 이젠 제 다리가 언제 배신할지 몰라 무서워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감은 수많은 노년층이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경 기능도 약해져서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걸음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마치 솜을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 무릎 발목 고관절 같은 관절들이 건조해지며 마찰이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가지 비타민만 잘 채워주면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D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는 늘 저를 아침 햇살 아래로 데리고 나가 앉게 하셨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려면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땐 그저 어르신들의 오래된 지혜 정도로 여겼지만 제가 70세가 넘은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어 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시고
칼슘 보충제를 챙겨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는 여전히 약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인천에서 열린 건강검진 행사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우유도 마시고 미역국도 먹는데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검사 결과를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평소 햇빛을 거의 쬐지 않고 창문도 잘 열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서 약 15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시라고요. 6주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한결 덜 아프고 시장도 거뜬하게 다녀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몸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타민 D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30분 이전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약하고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는 충분합니다. 하루 약 15분이면 충분하고 얼굴, 손등, 팔, 다리 일부가 햇빛에 노출되도록 해주세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서 햇빛을 쬐 수 없는 날에는 식사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조리도 쉬운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를 김치나 김과 함께 드셔보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무와 대파를 넣고 고등어를 끓이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국이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존재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혹시 걸을 때 솜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자꾸 발걸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 원인이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발로 이어지는 신경 전달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조용한 조력자 비타민 B12입니다. 70세 유순옥 할머니는 손주 집에 가는 길에 현관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수년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고기와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후 6주 동안 비타민 B12 식단에 추가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에 전기가 다시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말 속에는 몸을 다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의 외피를 보호하고 뇌에서 손발로 가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부족하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걷는 동안 균형을 잡기 어려우며 때론 이유 없이 다리가 휘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B12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오직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합니다. 무와 대파를 넣고 국으로 끓이거나 간장과 생강으로 졸여 드셔도 좋고 구워서 깻잎 싸 먹으면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특히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김치김을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뇌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타민 E입니다. 혹시 아침에 무릎을 구부릴 때 딸깍 소리가 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건 관절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은 마치 문을 여닫는 경첩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찰이 심해지고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타민 E입니다. 71세 명숙자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걷다 말고 벤치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관절 안에 자갈이 굴러다니는 느낌이에요. 일어나면 삐걱삐걱 뻣뻣해요. 검사 결과 비타민 D뿐 아니라 비타민 E가 매우 부족하셨습니다. 5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시장 다녀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비타민 E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한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한 줌, 즉 6에서 7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고 아침 죽이나 오트밀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보세요. 샐러드를 만들 때나 부침이나 무칠 때 살짝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한국 식탁에서 자주 올라오는 채소입니다. 나물로 무쳐도 좋고 연두부와 표고버섯과 함께 국을 끓여도 좋습니다. 이제 3가지 친구를 모두 만나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이면 삶은 달걀 하나를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비타민 D와 B12가 모두 들어있어 하루의 첫걸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김치나 구운 김을 곁들이고 가능하면 비타민이 강화된 두유도 한 잔 마십니다. 점심은 주로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선택합니다. 소금과 생강으로 살짝 밑간해서 팬에 노릇하게 구워 먹거나 무와 함께 졸여도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 시금치,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국을 끓이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은 보다 단순하게 준비합니다. 따뜻한 죽에 계란을 풀어 넣거나 닭간을 양파, 당근과 함께 볶아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호두나 아몬드를 몇 알 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식단을 3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볍고 손발의 저림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사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위해서는 매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15에서 20분 정도 팔과 얼굴에 햇볕을 직접 쬐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창문 유리를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으니 창문을 열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같은 달걀, 생선, 우유나 강화된 두유 등에 풍부합니다. 간은 오래 끓이지 말고 센 불에서 짧게 볶아 영양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비타민 E는 열에 약하므로 기름에서 튀기거나 오래 볶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을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1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5에서 7분 정도 가볍게 구워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 이젠 쉬어야 할 때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나이를 모르고 다만 매일 우리가 얼마나 돌봐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저는 같은 돌의 친구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늘 보행 보조기를 써야 했고 계단은 꿈도 못 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3가지 비타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꾼 지 몇 주 만에 그분은 혼자 마트를 다니고 요리를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만약 지금 다리가 자주 저리고 쉽게 피곤하고 계단이 두렵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한 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타민 친구들과 간단한 식단 관리법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영양 관리가
기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되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로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간을 한 계란보다는 부드럽게 찐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계란이나 생선을 드신 후 소화 불량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겨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는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물 한 잔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살살 주무르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식단 관리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같은 아파트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도 하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으니까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비타민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더 신경 쓰시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오늘 햇빛잼, 달걀 먹음, 생선 먹음, 견과류 먹음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일기를 쓸 필요는 없고 간단한 동그라미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뜨린 게 있을 때 다음 끼니에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날은 생선을 못 먹을 수도 있고 햇빛을 못 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전체를 놓고 보면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기존의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식단 관리를 병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약을 끊거나 줄이지는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다리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요리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삶은 달걀이나 생선 조림 같은 간단한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모두가 내일부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간식으로 아몬드 몇 알, 그리고 10분간의 따뜻한 햇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를 지키는데 항상 도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